네, 그럼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게 됐고요. 벌써 6월 말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도 했지만, 또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힘들게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으로 일단 오늘의 주제는 API고요. API에 대해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초의 그 모습이 기술적인 워크샵 부분이라는데 좀 컨셉을 뒀고요. 기술적 워크샵을 위해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면 API에 대해서 그래도 어디 가서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정도까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동영상을, 제가 영어 공부를 좋아하는데 한 3주간 집에서 영어 공부하는 거를 중단하고 API 관련해 가지고 듣다 보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대학을 전과를 해가지고 문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직도 제 몸에는 이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IT 쪽으로 좀 늦은 감이, 나이로 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IT 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P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름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우연찮게 프린터물 있는 데서 이런 양식을 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한 페이지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양식이라서 이 양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먼저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API는 그래서 API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이따 나오지만, API는 얼마 전에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가 나온 지가 컴퓨터가 나온 지가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면 1980년대 70년대면 한 50년 됐는데, 컴퓨터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API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보드와 모니터와 컴퓨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이 나오려고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입력해서 키보드에서 명령한 부분이 모니터로 나오는데, 이 키보드 자체가 API의 하나의 매체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간의 커뮤니케이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규칙,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의미는 어떠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 방법,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API의 유형에 대해서, API 유형은 Private API. Private API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모든 API가 Private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쓰게 하는 그룹 포탈, KB 포탈이나 KB 퀴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프라이빗 API로 이루어졌고요. 퍼블릭 API, 개방형 API는 간단한 쉬운 예로 오픈뱅킹, 금융결제원이 주축이 돼서 만든 오픈뱅킹, 금융결제원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이 정보를 외부로 다시 공개하는 이런 부분을 퍼블릭 API라고 하고요. 파트너 API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토스 뭐 오늘부터 시행되는 삼성페이의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을 API로 만들었는데 이런 제휴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을 파트너 API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API의 기본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프론트엔드, API 가이드, 백엔드,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IT를 전공하신 분들은 되게 쉬운 말일 텐데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여러분이 보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화면에 보여줄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프론트엔드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백엔드는 서버, DB 서버, 뭐 서버, 일반 서버가 되겠죠. 클라이언트 API를 호출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백엔드는 클라이언트 API를 호출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게시판을 예로 들면 제목, 내용 등의 틀과 색깔 등은 이건 여러분의 모니터에 있는 부분이죠. 프론트엔드가 되고 이러한 제목 내용들의 실제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곳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의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요청이 바로 리퀘스트가 되고요. 이 요청한 자료를 다시 전달하는 부분이 리스폰스가 됩니다. 그런데 프론트엔드에서 요청할 때 API 주소, 전송 방식을 보내는데 크게 뭐 get과 post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뭐 제이슨이나 이런 언어로 이제 하는데 이따 뭐 제이슨 언어를 좀 더 알아볼 수가 있고요. get은 주소창에 모든 정보를 담아 보내는 방식이고 post는 내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오픈 API만 있으면 프론트엔드만 만들어도 오픈 API가 제공이 되고 있으면 프론트엔드 이 앞에 단만 만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하고 리스폰스 하는 부분에 그냥 뭐 서술형으로 막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표준 API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렇고 뭐 전산 용어로는 API 가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드디어 이제 API의 운영 체계라고 할까요? 뭐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OAP IP 그리고 REST IP, RESTful IP 뭐 이런 말로도 되고 있는데 SOAP API는 Simple Object Access Processor. 되게 이름으로는 간단한 객체 접근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요. 왜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 뒤에 끝말이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규격을 얘기하고요. 규격이 있으면 일단 뭔가 많이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표준이 정해져 있어서 복잡하고 보안 수준이 엄격하고 신뢰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페이로드가 데이터가 통과하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겁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를 쓸 때는 SOAP API를 많이 썼고요. 지금은 많이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는데 REST API라고 해서 약어로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대표적인 내용의 상태를 바로 전달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끼리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URI와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REST API 유형은 아키텍처 스타일로 기능은 데이터를 위해서 리소스 접근, 데이터 포맷은 일반 텍스트, XML, HTML, JSON 등 다양한 포맷을 제공하고 SSL과 HTTPS를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리소스와 무게가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신할 때는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SOAP 방식에서 REST API로 바뀌고, REST API는 그래서 URL에 아키텍처 스타일을 다 넣어서 이 URL만 보면 어떤 것을 요구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오면서 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I 인증 권한 부여는 지금 저희 KB에서도 쓰는 인증이 OAuth 2.0이라고 합니다. OAuth 2.0은 일단 오픈 오솔리제이션의 약자고요. 이 오픈 오솔리제이션은 트위터 개발자가 주축이 되어 인증 오센티피케이션과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오솔리제이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동시에 제공하는 이 오센티피케이션과 오솔리제이션을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찾다가 없어서 이 트위터 개발자가 새로 만든 거고요.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를 통한 로그인, 카카오를 통한 로그인, 페이스북을 통한 로그인 등 이런 모든 로그인들은 바로 이 OAuth 2.0, OAuth 1.0이 지금 2.0을 쓰고 OAuth 인증을 쓰고 있습니다. 이 OAuth 인증은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주고 싶지 않은 경우, 비밀번호가 유출이 돼도 뒷단에 다시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 면서도 인증을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OAuth API 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제3자 인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자는 API 제공사, API 이용 기관, 사용자 이런 제3자 인증이고요. 네이버 인증을 이용하시면 네이버로 뭐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로그인하고 이후에 뭐 네이버의 전화번호 뭐 이런 부분들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는 부분이 처음에 개인을 인증하고 두 번째 권한까지 부여해, 인증 플러스 권한까지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스템에서는 사물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보안 접근을 하고, 그래서 뭐 액세스 토큰 이런 걸 내려봤는데, 이 사물은 시큐리티 어설션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보안을 대표하는 마크업 랭귀지인데, 마크업 랭귀지는 언어에 태그들을 다 달아서 설명하는 언어고요. 이 ML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거기서도 ML이 쓰였고요. XML에서 External Markup Language 해서 이 과거에 HTTP 기반의 브라우저 기반에서 많이 유행을 하던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이따가 뭐 XML도 간단하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간 문서 교환을 위한 제작이고요. HTML의 구조화된 데이터 미지원으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인데, 랭귀지 언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랭귀지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랭귀지 쓰는데, 제이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 표시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언어에서 쓰이는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API뿐만이 아니라 모든 파이썬이나 이런 개발 부분에서도 다 이 제이슨 언어를 많이 쓰게 된 계기는 기존 인터넷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제이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AP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API는 누군가가 백엔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백엔드 서버와 뒤에 DB까지 연결한 이 백엔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주소와 사용 규칙을 공개해 놔서 이 공개된 주소와 사용 규칙을 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서버리스 시스템이라고 IT 용어에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당사 오픈 API 제공 서비스의 종류는 당사가 이제 오픈 API를 저희가 지금 KB 금융 지주를 통틀어서 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제휴를 해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픈 API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카드 간편 신청, 보유 카드 조회, 결제 예정 금액, 한도, 포인트리 등과 서비스 신청, 내역 한도 조회, 카드로 모토론 주소 정보 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에 당사 오픈 API와 마이데이터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이데이터는 정부 주도로 전 금융기관이 내년 7월까지 정부에서 금융보안원이 주체가 돼서 만들고 있고요. 이런 정보는 다 공개해라라는 정보가 나왔고, 그런 정보를 오픈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마이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API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이데이터가 사업자가 돼서 이렇게 내놓는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는 부분들이 다 엮여 있는 부분이고요. 마이데이터에서 하는 정부 주도의 표준화 작업에 따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당사 API는 계열사나 API 상대별로 계열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 주도 표준화는 저희가 임의로 AP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표준화된 가이드가 나오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만들어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롤이 약간 하는데 하반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단에서 이 주고받는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을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오픈 API 게이트웨이는 이 부분을 잠깐 집어넣은 배경은 그룹 포탈이라는 곳에 API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다가 들어보셨겠지만 그룹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이 클레용, 클라우드 플레이 온이라는 의미로 클레용이라는 그룹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그 그룹 클라우드 안에 지금 저희 그 그룹 API 게이트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은 API 호출이 들어올 때 인증된 사용자의 호출인지 그 호출 허용량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서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그 안에 고객의 동의 여부, 고객의 CI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오픈 API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룹 API는 지금 현재 395개, 카드가 18개, 은행은 좀 많습니다. 172개. 각 계열사별로 필요한 API를 개발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고요. 3월 건수는 전체 그룹 전체 약 210만 건 정도. 작년 10월 한 5개월 전 대비 4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계속 이용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룹 API 월별 이용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국민은행의 잔액 조회, 2번이 입출금 가능 계좌 조회, 그리고 카드는 카드가 2위를 차지했는데 34만 정도 차이는 차지한 보유 신용 체크카드 조회입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고객이 들어와서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스타뱅킹 내에 KB금융그룹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그걸 눌러서 카드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객의 의도와는 다르게 고객의 카드를 먼저 사전적인 서비스로 보여주면서 이 소유 카드 내역을 조회하게 되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 오픈 API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회원, 가맹점, 페이, 매시업, 회원 지난주에 김명수 팀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회원이 있고 가맹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페이먼트 그리고 매시업은 마케팅이나 서드 파티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를 획기적인 서비스로 변모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제고, 회원 증대, 이용금액 증대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API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밑에 6가지는 간략하게 제 아이디어인데 그냥 생각해본 아이디어로 오픈 API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네이버나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앱카드 기반의 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이 부분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것보다 어떤 인증이나 보안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겟만 잘 찾는다면 보안이 필요한 사이트나 모바일에서 찾는다면 충분히 로그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P 회원 모집 채널로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영업 채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원 모집이나 발급 조회, 실적 조회 등으로 마케팅까지 이후 관리 기능까지 제공을 한다면 CP의 오프라인 영업보다 온라인 영업으로 본인의 간단한 카드 발급 앱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피지를 활용한 A 기반의 서브몰 입점. 지난번에 어떤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왔던 스트라이프 방식의 카피 앤 페이스트 정도의 쉬운 서브몰 가입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개인 간 거래도 혁신 서비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 예약 서비스는 포인트를 기반의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 API로 제공해서 캡티브 방식, 폐쇄몰 방식의 저도 지난주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전체에 쓰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PLCC나 이런 방식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약 서비스는 이거는 제 아이디어로 리브메이트나 어떤 당사 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가게를 정사각형으로 놓고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을 카피앤드래그로 카피앤페이스트로 갖다 놔서 고객들이 어떤 테이블까지 찍어서 지정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결제 플러스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인증 서비스, 통합 인증 시스템을 하는 게 외부 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통 데이터 활용 제공, 버스, 지하철, 연령별, 성별, 정류소별, 시간별, 요일별 등 승하차 인원을 제공해서 지역 상권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오픈 API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오픈 API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은 제휴 방식의 B2B 회원 모집, 토스앱을 통한 회원 모집은 2019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CP 대상 API 간편 발급, B2B, 원하는 업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CP 대상 API 간편 발급이고요. 앱을 제공하는 거로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모바일 QR 생성 등을 API를 통해서 중국에는 거린들도 QR을 달고 있는데 고객에게 기존 가맹점이 결제 임시 결제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결제로 QR을 생성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스트라이프 방식의 카피 앤 페이스트 간편 결제, 서브몰 가입, 당사 피지로 활용하는 거고요. 페이, 제휴, 신규 간편 결제 신속 적용량 단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내외의 다양한 펀딩 소스를 토큰 결제화하기 위한 API 시스템 구축, 마케팅, 당사 데이터를 활용한 오픈 API 활용 지역 마케팅, 메시업, 서드파티와의 신속한 프로세스 제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내부 업무 중에 API 가능 업무를 발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유튜브 형태 다양한 제휴 채널을 통한 메시업 서비스 발굴, 유튜브 형태 이용자, 플랫폼 제공자, 컨텐츠 제공자가 모두 수익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데, 이 그림보다 다음 그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외부 서버에서 오픈 API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서버로 들어가서 인터넷 서버에 이 처리계에 있는 업무가 인터넷 서비스에 그대로 개발이 돼서 싱크가 돼야
인터넷 서버에서 MCI, EAI를 통해서 처리계, 승인계에 거쳐 DB 서버까지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오픈 API,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투비 오픈 API 확대를 하면서 오픈 API 게이트웨이에서 바로 오픈 API 서버 처리계 승인계 역할을 해주는 오픈 API 서버로 와서 데이터를 받아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꾸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API, KBPay, 제휴 간편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 데이터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